자,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종목은 아모레 퍼시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간만에 화장품 관련주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화장품주들이 이제 굉장히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상당 부분 반등을 보여준 그런 모습인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화장품주로 알려져 있는 부분이 아모레 퍼시픽, 또 LG 생활건강도 화장품주로 같이 엮을 수 있죠. 또 한국 화장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한때는 황제주로서도 손색이 없을 만큼 높은 주가였다가 정말 국민 밉상주까지 떨어졌던 그런 종목입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주가의 흐름과 또 매수 포인트를 잡는다면 어떤 지점이 잡으면 좋을지 한번 가져보는 그런 영상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앤트맨입니다. 7월 9일 화요일 장이고요. 오늘도 장이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19, 코스피가 무려 2863포인트라네요. 코스피가 상당 부분 많이 올랐고, 아마도 이제 예측을 해본다면 코스피가 3,000은 가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이후에 장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은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자, 아모레 퍼시픽 한번 어떤 기업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9조짜리 종목이고요. 자, 코스피의 순위는 50위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고요. 국내의 그 화장품 관련주로서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이죠. 현재 주가가 15만 4,100원. 한때 이제 이 종목이 50만 원도 했던 그런 종목인데, 예전에의 명성을 되찾으려면 실적이 많이 올라가야 하겠죠. 자, 기본적인 것들 한번 볼게요. 상장 주식수가 5,849만 주, 대략 한 5,800만 주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상장 주식수를 보는 이유는 이 주식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가가 무겁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더디죠. 자, 기업의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아모레 퍼시픽 그룹, 이 지주사가 이제 아모레 G잖아요. 아모레 G라는 지주사가 있고, 이제 사업회사인데, 화장품 제조업체입니다. 과거에 이제 태평양에 화장품, 생활용품, 식품 사업이 분할을 해서 설립을 했다. 주요 사업은 화장품, 생활용품, 식품 제조 및 가공 판매인데, 대표적인 화장품 대표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화장품주 하면은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실까요? 자, 국내의 화장품주들이 한참 흥행을 이끌었던, 재미를 봤었던 그런 시기가, 자, 중국 쪽 사업이죠. 중국 쪽에서 K-뷰티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의 화장품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받으면서 아마도 이제 화장품들이 굉장히 상승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자, 이후에 주가의 흐름이 이제 많이 꺾인 그런 상황이고요. 자,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니스프리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회사 설립을 해서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는 이유 다들 아시겠지만 이 주가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죠. 자, 흔적을 찾는다. 무슨 소리냐? 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정보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이 주식을 위한 투자 정보가 부족해요. 누가 알려주지 않은 이상 정보를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이 주가의 흔적을 찾아서 이런 지지와 저항, 소위 말하는 저가 매수의 공간을 찾아서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한 기준점으로 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고서 매매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잘 판단하면서 내가 저가에 싸게 매수를 해서 주가 반등이 나오면 수익을 만족을 하고 팔고 나오는 이런 방식의 매매 방식이니까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다른 매매 방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장기 투자를 하시거나 스캘핑, 단타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주가의 흐름, 주식이라는 것이 매수와 매도, 사고 파는 사람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흔적들을 찾아가다 보면 내가 이 자리에서 과연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고 매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죠. 자, 아모레퍼시픽의 차트를 한번 길게 늘려보겠습니다. 자, 얘네가 이제 액면 분할하기 전에 뭐 100만원도 갔던 그런 종목인데,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최고가가 여기 45만 5천원. 자, 이 자리가 최고가거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제 2015년, 16년 요때가 이 중국 쪽 화장품 쪽이 굉장히 붐을 일으킬 그럴 시기입니다. 뭐 중국 뉴스만 나왔으면 그냥 막 올라가서 그럴 시기니까요. 또한 얘네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던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실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재무추이 가시면은, 자, 키움증권에서 재무추이로 검색을 하시면 0663 검색하시면 재무추이를 보실 수가 있는데, 자, 매출액을 한번 보자고요. 연간 매출액. 자, 아까 2015년, 16년, 17년 이때가 제일 좋았잖아요. 자, 매출액이 대략 5조가 넘는 매출액을 냈고요. 영업이익만 하더라도 8,500억가량 영업이익을 내던 굉장히 실적이 우수한 그런 시기죠. 당시에 주가가 뭐 45만원 정도까지 찍어줬으니까요. 이후에 매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나락의 길로 떨어지죠. 자, 5조 매출 3조 6천까지 떨어지고요. 영업이익 8,400억에서 1,000억까지 떨어집니다. 8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자,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시더라도 다 파란색으로 감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은 고점에서부터 점점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수준이고요.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영업이익률이죠. 자, 기업이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영업이익률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건을 팔아가지고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남겨 먹었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과거에 주가가 많이 상승했던 영업이익률은 두 자릿수를 유지하죠. 하지만 지금의 영업이익률은 한 자릿수도 채 못 될 만큼 굉장히 작은 영업이익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 아모레퍼시픽은 실적을 비례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죠. 실적이 많이 감소함에 따라서 주가도 많이 하락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분기 실적 한번 보시면 그래도 올해 1분기 실적은 자, 선방을 한 상황이죠. 매출액이 9,100억, 영업이익이 727억 원, 전년도 동기 대비 영업이익 12.9% 상승,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7월 달이잖아요. 자, 지금부터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그런 시기예요. 7월부터 9월까지죠. 요 두 달 사이에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 매출액, 2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안 좋게 나오면 자, 주가가 밑으로 나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적 발표는 언제 하는지, 예상 실적은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죠. 자, 요즘은
검색 포털에서 이렇게 기업명을 쳐서 실적에 대한 부분만 대략 검색을 하더라도 많은 뉴스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뉴스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 챙겨가야 할 그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챙겨가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이제 일주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키움증권에서 아모레퍼시픽, 자, 아쉬운 중국 리스크 목표가를 22만원으로 설정을 하면서 2분기의 실적은 시장 전망치를 밑돌 것이라고 추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연합뉴스에서는 K화장품 2분기 실적도 순항, 이런 얘기를 냈습니다. 자, 해당 뉴스는 신한투자증권에서 뉴스를 낸 건데요. 일단은 이렇게 증권사에서 어느 정도 예상 실적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100%다 맞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는 있죠, 여러분들이. 얘네가 실적이 좋은가 안 좋은가 유추를 해볼 수는 있는데, 자, 일단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기대는 자, 2분기보다는 3분기에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실적에 대한 부분을 정리한 거를 보게 되면은, 자, 2분기 실적 매출액 1조, 전년도는 동기 대비 14% 정도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대략 한 761억 원 정도를 예측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작년에 2분기에 실적을 보시면 영업이익이 59억 밖에 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데 올해 영업이익이 761억 원으로 올라가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데, 일단 또 이제 컨센서스라고 그래서 얘네 이제 증권사들이라든지 애널리스트가 2분기의 실적을 예측을 하잖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의 예측치보다 약간 하회할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가의 흐름이 얘네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면 주가가 횡보를 할 거고, 컨센서스보다 주가가 많이 뛰어오르면 주가가 상승을 하겠죠. 투자자로서 그냥 예측을 해봤을 때, 2분기의 실적은 그냥 무난하게 나오겠구나. 크게 많이 하락도 하지 않고, 큰 폭으로 상승하지도 않는 어느 정도 무난한 실적을 가지고 나오겠구나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수급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자, 아모레퍼시픽은 대형주죠. 대형주로서 무겁잖아요. 결국엔 대형주는 수급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수급 보시면 기관 쪽에서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 것이 눈에 띕니다. 금투, 연기금. 자, 외국인보다는 기관 쪽에서의 매수가 조금 더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죠. 자,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 팔아야 되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해야 이런 대형주들은 주가가 올라가는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죠.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팔고, 자, 기관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이런 연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하면서 뉴스는 빼먹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자, 아모레퍼시픽으로 최근 뉴스를 검색을 하면 그렇게 좋은 뉴스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주도권을 잃자 주가도 약세. 자, 얘네가 화장품 관련 주기 때문에 주가가 두드러지게 좋은 모습을 보이려면 중국 시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는 부진이 여전하고 새롭게 출시하는 북미 쪽에서는 존재감이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부분들, 기대치보다 떨어지는 부분들이 이 중국 쪽에서 실적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경쟁사인 LG생활건강이 중국 쪽에서의 회복 신호를 보이는 반면,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시장에서의 위치를 잘 못 잡는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수급들이 조금 많이 안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추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형주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추세를 살펴서 가야 합니다.
물론 자, 추세를 보는 이유가 이게 후행성입니다. 주가가 떨어지거나 뭐 올라가거나 이후에 뒤를 돌아봤을 때 나오는 게 추세인데요. 자, 보시면 주가가 상승했던 추세 45만 원을 찍고 나서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자, 8년간의 장기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자, 거의 추세선 상단에 주가가 붙게 되면 여지없이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장기 추세를 그어 봤을 때 장기 하락 추세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고점에 비해서 현재의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가고 있으나 자,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저점을 찍고 주가가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는 자, 단기 상승 추세를 가고 있죠. 자, 이 말은 이제 어느 정도 주가의 하락을 멈추고 이 추세선 하단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느린 걸음이지만 자, 우상향의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겠다라고 추세만을 봤을 때 예측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추세를 뚫기 이전 현재 흐름을 보시면은 자, 우상향하는 종목의 전형적인 패턴이 뭐냐면 자, 저점이 높아져 간다는 거죠. 아모레퍼시픽의 가장 역사적 낮은 저점은 86,000원이고요. 자, 그 이후에 10만원, 11만원, 12만원 올라가면서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 차례 크게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어요. 자,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는 소리는 돈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소리겠죠. 결국엔 기술적 반등 이후에 주가의 흐름이 내려가면서 조정을 주는 조정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모레퍼시픽의 일봉을 봤으니까 내가 이제 이 종목을 신규로 진입한다면 자, 어떤 지점이 좋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예상을 한번 해봐야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하던 매수를 하지 않던 간에 일단 종목의 차트를 보고 내가 이 종목에 투자를 한다면 어떤 지점에서 매수를 해야 내가 손실을 보지 않고 그래도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갈까요? 자, 제가 보이는 첫 번째 가장 안전한 지점. 자, 안전한 지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뭘까요? 안전하다.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주가가 손실을 보지 않고 수익을 볼 확률이 좀 높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겠죠. 과거에 주가의 차트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흔적을 살펴보니까 자, 이 친구가 요 종목이 이렇게 추세선 하단에 거쳐가면 주가가 반등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추세선 하단까지 오는 이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긴 한데 현재 주가가 15만원짜리 자, 요 자리에 움직여 있는데 이 추세선 하단이라고 생각하는 자리가 요 자리잖아요. 그럼 대략적으로 이 자리가 12만 한 5천원 정도가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아모레퍼시픽을 추세를 흐름을 봤더니 자, 추세 하단이 12,500원 정도인데 일단 내가 12,500원 정도를 기억을 하고 주가가 흐름이 떨어지면서 조정을 줬을 때 자, 이 가격에 오면 한번 매수를 해봐야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추세의 하단 부분 이 12,500원짜리는 굉장히 이 아모레퍼시픽한테는 큰 의미를 주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봉 차트 볼까요? 자, 월봉상의 차트의 흐름에서는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이게 기준봉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나왔던 기준봉이 보이고요. 지금 월봉상에서 주가가 조정을 약간 주고 있죠. 약간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과거에 고점으로 찍었던 자, 이런 자리들 한 23만원짜리까지의 고점 흐름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아모레퍼시픽 월봉상에서 여러분들이 추세의 흐름을 봤을 때 일단 바닥은 닫았다. 얘가 더 이상의 추가 하락을 보이기보다는 바닥을 다지고
이제 더 이상의 하락보다 올라가려고 하는 상승의 흐름을 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봉을 보실 때는 주가의 흐름을 보시고 큰 그림을 보는 거겠죠.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 자, 그 다음에 주봉상에 보시면 월봉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설정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지금 15만 1,000원인데 제일 베스트는 이 15만 1,000원에서 반등이 이 20만 원까지 나오는 것이 제일 베스트입니다. 기술적인 베스트를 봤을 때, 자, 여기 구간이 제일 좋은 자리예요. 주가 반등 나오고 조정 주고 N자형의 상승. 우리 소위 말하면 주가가 상승할 때 N자형의 상승으로 올라간다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상승 이후에 매수 포인트, 주가 반등 나오면 20만원의 기술적인 매도, 내가 획득할 수 있는 자리는 대략 30% 정도의 기대 수익을 예측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월봉과 일봉과 주봉 다 봤더니 내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수를 한다면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또 어떤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또 어떤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가? 자, 월봉상, 주봉상 봤더니 일단 주봉에서 보면은 여기 현재 15만원 인근이 매수가 해도 괜찮을 그런 포인트로 보이고요. 자, 주가가 올라갔을 때 단기적으로 보이는 이 20만원 부근이 매도를 해야 되는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의 매매 전략을 한번 세워볼게요. 일단 2분기 실적은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는 않는다고 해요. 물론 컨센서스를 하회한다라고 하지만 뭐 영업 적자가 나거나 큰 폭의 하락을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소소하게 나올 것 같아요. 얘네가 이제 대략 한 8월 말에서 이렇게 실적 발표를 하니까요. 8월 정도에는 실적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주가의 흐름으로 봤을 때, 자, 현재 15만원에서 14만 5천원 구간, 여기 구간이 되겠죠. 주가 상승하고 조정 주는 구간. 이제 반등을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 주는 자리까지 대략 한 20% 정도, 23%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조정을 주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구간이 1차로 한번 매수를 해보면 좋을 구간이라고 생각을 들고 2차로 매수를 한다면 과거에 추세선 하단으로 보여지는 이 자리가 되겠죠.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한 번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면 12만원 부근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추가로 매수하는 추매의 자리로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만약에 추매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내가 평단가가 대략 한 13만원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13만원대의 주가의 흐름을 가져가면 나쁘지 않죠. 자, 주가가 반등을 보였던 요 20만원짜리, 자, 여기에는 매물대들이 많겠죠. 매수를 했다가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가 반등 나오면 욕심 부리지 않고 20만원에 전량 매도를 함으로써 수익을 챙기는 방법으로 아모레퍼시픽을 대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기대 수익률, 또 우리가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대략 한 30% 정도의 기대 수익률이 있는데 이제 기대 수익률이에요. 기대 수익률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 수익이 난다면 어느 정도 성공한 매매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니까요. 기대 수익률은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단 아모레퍼시픽도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도 이 추세선 하단을 추가 매수 구간으로 접근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주가는 항상 내 맘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항상 대응이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주가를 움직일 거냐. 주가가 막바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욕심 부리지 말고 매도를 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추가적인 하락을 했을 때는 여유 자금으로 추매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가장 중요한, 매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가는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 때만 매수를 한다. 이것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모레퍼시픽 한번 살펴봤어요. 뭐 이후에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은 우선 제가 보여지는 눈에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반등을 보였다는 부분, 반등 이후에 대략 한 20% 정도 조정을 주고 여기 1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빠르면 121선에서 반등이 나올 것 같고 한 번 더 주가를 밀면서 털려고 하면 자 여기 추세선 하단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아서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종목을 꾸준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회사가 망하지는 않는 회사고요. 사업을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한 볼륨이라든지 어느 정도 매출에 유지가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저점에 내려오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자, 위와 같이 기존의 저점 자리를 터치해주는 자리가 나온다면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큰 고민을 하기보단 과감한 투자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모레 퍼시픽 한번 살펴봤고요. 화장품주는 대부분 테마성을 움직이면서 많은 종목들이 같이 한 번에 움직이니까요. 주가의 흐름 잘 보시고 좀 안전한 매매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추세선 하단까지 내려올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오늘 제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신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